예, 마침내 떴네요. 네. 이건 워낙 유명한 언어죠. 네, 예, 단어죠. 예. 이건 사실 뭐 스페인어 쪽이라고는 하지만 유럽 축구를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예. 네. 참고로 그 골닷컴 과거의 웹툰 중에 피보테라는 그 제목의 웹툰도 있었습니다. 아, 네. 참고 자료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링크를 주실 수 있으시면 옛날 거여가지고 아마 없을 겁니다. 아, 네네. 예. 네, 어쨌든 피보테라는 용어인데요. 이게 사실 뭐 피보테가 어원을 좀 따져봤을 때는 이 피벗, 그러니까 즉 이제 농구로 따졌을 때 좀 축이 되는 발, 이제 피벗 플레이라고 하죠. 예. 그렇게 그거가 약간 조금 뭐 방향성을 제시하고 좀 이런 것들 플레이를 할 때 이제 그걸 피보트라고 하죠. 네. 예. 뭐 스페인어 자체가 의미하는 이 역할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경기장 가운데서 플레이를 하지만 공격과 방어 모두 양측에서 좀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 역할을 두고 피보테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을 잡고 그 축에서 방향을 설정하면서 쭉쭉 뿌려주는 플레이. 그렇죠. 그래서 그 피보테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축구에서 유명해진 거는 약간 그 사비 알론소가 처음 네. 등장했었을 때 그때 그가 중앙에서 수비적으로 버텨주면서 또 이제 좌우로 길게 패스를 뿌려주는 그거에서 이제 피보테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을 타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네. 어째 저희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사비 알론소 선수를 포함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피보테의 대표적인 선수로는 세르지오 부스케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블레 피보테라는 거 이제 더블 볼란테를 지칭을 하는데 이제 도블레라는 것은 영어로 따졌을 때 더블. 네. 이제 사실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냥 딱 보시는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약간 그 도블레 볼란테면 몰라도 네. 도블레 피보테면은 조금 좀 애매하긴 이해가 안 하죠. 가요. 왜냐면은 축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도나요? 돌 수가 없지 않나요? 양다리를 꼿꼿이 하고. 뭐 열심히 잘 돌겠죠 뭐. 예. 네, 이 단어도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이거야 뭐 이탈리아어죠. 네, 뭐 이탈리아에서 왔는데 사실 독일에서도 이제 리베로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독일어 할 때도 나왔습니다. 이거 리베로. 네. 그래 스페인어에서도 이제 리베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실 리베로라는 포지션은 이 현대 축구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면은 이제 될 정도 좀 옛날 이제 플레이 스타일에서 좀 많다고 생각이 좀 들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현재도 있긴 하잖아요. 그 리베로형 선수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그러니까 괜히 피케가 피켄바우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리베로의 전형 가장 유명한 선수하면 베켄바우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피케한테 베켄바우어와 비교해가지고. 피켄바우어. 예. 예. 어쨌든 이제 수비 라인 뒤에 위치를 하면서 공격 전개 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라운드의 사령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선수를 지칭할 때 리베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앞서서 이제 리베로의 대명사는 사실 이제 프란츠 베켄바우어가 나오는 게 맞는데 저는 이제 또 스페인 쪽이기 때문에 페르난도 이에로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이에로도 베켄바우어와 마찬가지로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예, 밑으로 내려온 케이스죠. 그렇죠. 수비수로.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드릴 용어는 후에고라는 용어입니다. 이 후에고는 정말 좀 많이 보셨을 용어 같은데 많이 쓰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저랑 그 친한 친구 한 명이 그 운영하는 웹진도 내고 하는 거기도 이름이 후에고거든요. 네, 그 낑깡대부님, 네, 김진수 씨가 하시지 않나요? 김진수 씨는 거기 그 기고하고 이러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 운영하는 친구가 예, 후에고 이거를 조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후에고가 이제 경기 시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사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뭐 놀이를 할 때나 예. 뭐 사실 이 뭐 도박을 할 때도 약간 후에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놀이, 경기, 시합, 뭐 매치 이런 걸 통칭해서 후에고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약간 후에고가 파생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축구 쪽에서.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후에고라는 것도 원래는 이제 후가르라는 이제 놀다, 뭐 네. 이제 시합하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해서 약간 명사형이 된 거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크레아도르 대 후에고라는 말입니다. 이 크레아도르라는 건 사실 이제 크리에이처, 뭐 창조자 약간 이런 의미를 뜻하는 거고요. 크레아도르 대 후에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대라는 표현이 영어로 따졌을 때 약간 오브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경기의 창조자, 뭐 지배자 약간 이런 의미를 내포를 해서 통칭으로 이제 플레이메이커나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이제 전부 나타낼 때 크레아도르 대 후에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용어도 이제 상당히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falso diez 그리고 falso nueve라는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이 falso라는 게 약간 거짓, 가짜, 실수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 diez는 스페인어로 10, nueve는 스페인어로
9를 뜻합니다. 예, 가짜 9번 하면 뭐 가장 떠오르는 선수들이 네, 선수가 있죠. 그렇죠. 가짜 9번 하면 당연히 이 선수, 예. 네, 리오넬 메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가짜 10번 선수를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선수가 라리가에서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예. 독일 쪽에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네. 독일 쪽은 왜냐면은 진짜 9번이 없다 보니까. 뭐 약간 우픈 네.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팔소 누에베 이 가짜 9번을 뜻하는 선수 대표적인 선수로는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디아 푼타라는 용어에 대해서 약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메디아 푼타는 사실 보통 공격형 미드필더, 아까 예. 전에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그 메디오 센트로 오펜시보라는 영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탈리아어를 봤을 때 트레쿼르티스타라는 예. 표현이 있잖아요. 그 언어랑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뭐 정말 세부적으로 따지는 분들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냥 같은 용어로 보는 게 맞고요. 아니, 왜냐면 어원 자체가 저는 똑같기 때문에 이건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위치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상 그러니까 공격수와 미드필더 그 사이에 위치한 선수. 그렇죠. 푼타가 공격수니까 네. 예, 메디아 푼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 메디아 푼타라는 롤을 맡은 선수가 뛰는 건 저희가 이제 흔히 1.5선 정도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얘기를 하죠.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단지 그 세컨드 스트라이커는 좀 투톱에서도 갈려지기도 하고 네, 그렇죠. 한다면은 이제 그 메디아 푼타는 거의 사실상 4-2-3-1 포메이션에서만 쓰인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 메디아 푼타는 어떻게 보면 이 메디오 센트로 오펜시보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세군도 델란테로 이 세컨 스트라이커의 양쪽 모두에 약간 발을 걸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예전에 뭐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뛰었었던 디에고 마라도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메디아 푼타라는 단어가 유명해진 게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라리가에 메디아 네. 푼타에 유명한 선수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발렌시아의 아이마르라던가 그것도 그렇죠. 메디아 파블로 푼타 아이마르. 하면은 다들 얘기하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데포르티보의 발레론. 네. 예, 그런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그 이루에타의 데포르티보 그리고 네. 또 이제 베니테스의 발렌시아가 네. 4-2-3-1을 되게 즐겨 사용하면서 그 시기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양강 체제를 깨고 우승을 하고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네. 되게 유행을 했었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유행했었던 메디아 푼타를 예. 라울. 라울, 예, 예.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용어도 사실 요새는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그냥 라볼피아나라고 하죠. 그렇죠. 라볼피아나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라살리다 라볼피아나라고 합니다. 예. 이 라살리다라는 게 출구를 의미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원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는 그런 뭐 수비형 미드필더나 이제 뭐 선수들이 약간 출구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접목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라볼피아나의 대명사로는 뭐 당연히 원래 이제 이분의 이름에서 따온 거기 그렇죠. 때문에 라볼페 감독이요. 네, 리카르도 라볼페 감독이 그러니까 사실 이 라볼피아나라는 말이 라볼페 감독의 이름을 약간 형용사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라볼피아나 그러니까 약간 뭐 라볼페이즘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라살레다 라볼피아나는 이제 전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리카르도 라볼페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라볼피아나 전술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될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두 명의 선수는 센터백입니다. 예. 중앙 수비수고 여기 이제 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선수가 보통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예. 이제 피보트의 롤을 맡는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 최후방에서 경기장을 좀 더 넓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의 최후방에서의 이런 빌드업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좌우 풀백은 또 굉장히 윙백처럼 전진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변형 3백의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골키퍼부터 나오는 그 채널을 늘려나가는 거죠. 네. 늘려나가서 이제 상대의 강도 높은 압박에 대응해 나가면서 그래서 차근차근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라볼피아나라고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 자체가 좀 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두 센터백이 좌우 측면에 몇 개 걸려주고 이 사이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들어가주면서 압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짐과 동시에 이 최후방에서 빌드업을 좀 더 넓게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정도의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라볼피아나 전술을 이제 현대 축구에서 조금
이 네. 체계적으로 정립화시킨 인물로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라울 피아나 전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좀 체계적으로 정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선수 시절 말년에 이 멕시코 리그의 도라도스 대 시날로아라는 클럽에서 뛰었었는데, 이 시기에 멕시코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었던 게 바로 라볼페 감독이었습니다.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 이제 지금은 감독이 이제 그때 당시에 선수가 그 멕시코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관전을 하면서 이 라볼페 감독이 사용했었던 라볼피아나 이 전술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감독 시절에 사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라볼피아나 전술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유명세를 탔었고, 이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티키타카라는 이제 펩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예, 뭐 티키타카 같은 경우는 물론 펩 과르디올라 감독 자체는 이 단어 자체 쓰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하지만 뭐 이게 펩 과르디올라가 만드는 단어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예, 원래 그 2006년 월드컵 당시에 네. 그 스페인하고 튀니지 경기였나? 그때 이제 몬테로라는 기자가 네, 예, 안드레아스 몬테로. 네. 유명한 기자가 이제 이 얘기를 티키타카라는 단어를 처음 써가지고 그래서 유행하게 된 거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티키타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원터치 패스를 계속 주고받는 행동, 그러니까 그 패스가 끊이지 않고 계속 원터치로 계속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거를 이제 티키타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어로 알아보는 이 축구 포지션,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뭐 스페인어라는 이 뭐랄까요, 언어 자체가 그렇게 친숙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영어랑 비슷하다든지 이 요즘에 유럽 축구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꽤나 좀 친숙한 단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피보테하던가 메디오푼테하던가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친숙한 부분들이 있는 언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